네. 잘 지셨습니까? 네, 오늘의 마무리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앞서 88만 원 세대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바로 이 책입니다. 우석훈 박사의, 저자 우석훈 박권일의 88만 원 세대. 나온 게 아마 제가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왜 전에 읽었던 책이라. 네, 1세가 2007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었죠.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케아 세대는 어떻게 늙어갈까?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40년 12월 24일 나이를 먹어도 설렐 수밖에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다. 구름이 잔뜩 낀 게 곧 눈이라도 내릴 듯하다. 괜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빨리 누군가에게 전화해 근사한 저녁 식사 약속을 잡고 싶은 충동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무실 식구들과 매일 같은 저녁을 하고 싶진 않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세대 차이 때문인지 업무가 아니면 대화가 잘 끊긴다. 물론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가 있지만 이런 날 가족 이벤트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케아 세대들이 늙었을 때, 그러니까 50, 60 세대가 되었을 때 이러한 배경을 한번 가지고 소설처럼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다 이런 거죠. 나는 올해 나이 62세다. 1978년에 태어났으니 환갑은 벌써 지나갔다. 말이 환갑이지 나 홀로 없는 듯 해치워버렸다. 잡지사 편집장이다. 중간에 경력이 좀 끊기긴 했지만 24세 때 언론사 편집부에 입사한 후 줄곧 비슷한 일을 해왔다. 젊은 시절 회사는 여러 번 옮겼다. 이 회사는 오너와 친분이 있어 10년 전부터 합세했다. 워낙 익은 일이라 업무가 벅차지는 않다. 월급은 많지도 적지도 않다. 그래도 계속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다. 대면대면한 오빠를 빼면 가족은 없다. 아, 여성이네요. 여성으로 설정해놨네요. 남편과 자식이 없다는 얘기다. 물론 예초부터 없었다. 연애는 숱하겠지만 결혼 상대는 만나지 못했다. 남편 인연은 나이 40을 훌쩍 넘기고서야 비로소 포기했다. 그래도 40 초반까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사귄 상대는 여럿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약간의 용기와 결단이 모자랐던 것 같다. 결혼을 안 할 생각은 결코 아니었다. 되레 나이가 들면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만난 기억뿐이다. 시간은 참 빨랐다. 우왕좌왕하는 새 이렇게 됐다. 환갑이 지났건만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후회는 없다. 짝을 이뤄 가족까지 구성한 친구를 보면 솔직히 부럽지만 그 나름대로 또 고민거리가 적잖아. 인생은 꽤 공평한 것 같다. 퇴근 이후나 주말엔 영화, 뮤지컬을 빠짐없이 챙겨보며 시간을 보낸다. 꿈은 세계 일주다. 밋밋하게 크루즈 타고 발만 딛고 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며칠씩 보내는 진짜 여행 말이다. 물론 앞날이 두렵다. 지금이야 건강하고 돈을 버니 괜찮지만 앞으로는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다. 살아보니 가족이 있다는 건 큰 힘이었다. 결국 나는 스스로 지켜낼 수밖에 없다. 적어도 돈이 없어 불행을 자처하고 싶지는 않다. 이젠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인생 후반전의 고독사만큼은 피하고 싶다. 괜히 친구들과 애써 만나고 우스갯소리로 내 훗날을 챙겨달라는 속내를 비출 수밖에 없다. 그나마 많지 않지만 돈은 좀 모아둔 게 있다. 늙고 아프면 효자가 없다지만 나에겐 흔하디 흔한 자식조차 없기에 믿을 건 돈뿐이다. 한 40년 직장생활이 가져다준 유일한 선물이다. 나름 보험과 개인연금을 묵직하게 들어놓았고 적성에 맞지 않지만 주식과 펀드에도 일부 재산이 있다. 낭비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기에 돈이 좀 쌓인 것 같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예들이 없고 집조차 작은 평형에 가볍게 옮겨다니는 방향을 택했다는 점도 지출 억제에 기여한 것 같다. 죽을 때 흑자가 날 것 같다. 기부라도 할까 생각 중이다. 그래도 불안하긴 매한 가지다. 집을 또 옮겨볼까 한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끈인 싱글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말이다. 지금은 서울 도심의 작은 아파트에 산다. 월세다. 좀 비싸지만 출퇴근 때 시달리는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것도 여전히 자신이 없다. 무엇보다 근처에 문화 공간을 비롯해 괜찮은 쇼핑몰이 있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친구가 없다. 가족을 꾸린 친구 대부분은 이미 서울 도심을 벗어난 지 오래다. 일찌감치 쫓겨났다고 한다. 막대한 집값 때문이다. 요즘 쏠쏠하게 재미난 건 이런 친구들과 주기적인 만남이다. 환갑을 맞아 동창회가 붐을 이뤘는데 그때 잊었던 친구와 재회할 수 있었다. 비록 40 내지 50년을 다른 공간에서 살아 익숙하지 않지만 어린 시절 얼마의 기억만으로도 친구는 재가동됐다. 5명에서 2명 정도는 나처럼 솔로다.
이혼했든 사별했든 아니면 나처럼 원래부터 혼자였단 말이다. 특히 이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차를 몰고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자극제로 충분하다. 자동차 한 대로 대한민국 곳곳에 못 갈 곳이 없다. 다녀보면 중고령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여행 그룹이 적지 않다. 과거로의 추억 여행은 어린 직원들의 잔뜩 공모된 눈소식에 자연스레 마무리됐다. 그렇다. 올해는 근래에 보기 드물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티는 내지 않지만 한껏 설렌다. 그냥 얌전하게 집에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개인 휴대폰을 들고 주소록을 띄운다. 친구 목록에 들어가니 달랑 25명뿐이다. 업무 상대는 많아도 친구가 이 정도뿐이라는 게 새삼 놀랍고 실망스럽다. 벌써 이렇듯 외롭지만 당당하게 살아온 지 40년 인생이다. 통화음이 끝나고 목소리가 들린다. 여러 고민 끝에 고른 오늘 밤과 가장 어울릴 것 같은 대학 친구다. 그녀는 돌싱이다. 결혼 몇 년 만에 고부 갈등이 불거져 일찌감치 헤어졌다. 독자였던 남편을 두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예정이 늘 그녀를 겉돌게 만들었다. 노총각 아들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시댁이 결혼을 서둘렀다. 남편 나이 37세 때의 일이다. 정작 남편도 등 떠밀려 결혼식장에 들어갔다고 고백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혼자 속 편하고 간단하게 살고 싶었다는 얘기다. 결국 원치 않은 삶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얘는 없다. 뭐하니? 뭐하긴 눈 보면서 휴대폰 만지작거리지. 청승 떨지 말고 나와. 멋진 곳에서 저녁이나 먹자. 고마워. 우린 늙어도 서로 힘이 되고 살자. 이 장면이 일상적인 장면이라는 것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전혀 일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일상적으로 완전하게 일상적으로 동화가 돼버리죠. 마치 지금처럼 말입니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사회의 몰락의 시작이다. 30여 년 후 맞이할 이케아 세대의 환갑은 지금의 환갑과 꽤 많이 달라질 것이다. 사회 구조나 경제 사정의 환경, 인식, 제도, 전망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조용하고 무겁고 어두울 확률이 높다. 비단 환갑만이 그런 건 아니다. 인생 60 이후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삶이 무채색처럼 가라앉을 전망이다. 지금처럼 보기조차 안쓰러운 노인 그룹의 확대의 지향적인 생존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서유럽처럼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다. 2040년 한국의 세계 2위의 고령 국가에 올라선다. 노인 인구는 이케아 세대가 부록의 한가운데에 도달한 2025년 100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2040년 165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노인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장수세국 일본의 턱 밑까지 닿는 수치다. 평균 연령은 50세, 기대 수명은 86세로 증가한다. 합계 출산율은 1.42명으로 다소 늘어난다. 인구 증가는 아니다. 가임 여성 자체가 줄어들었다. 잠재 성장률 1%로 떨어진다. 저성장에 고착하다. 2050년이면 0.1%로 사실상 성장 정지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2040년 환갑을 막 지난 이케아 세대는 아직 현역이다. 재정 압박을 돌고자 정부가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더 늘려 적어도 70세는 돼야 받을 수 있기에 일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를 더 거두기에도 정년 연장이 제격이다. 기업은 정년 연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평생 현역조차 흔해질 판이다. 비정규직이지만 장기간 일할 수 있어 노후 압박은 피할 수 있다. 다만 경제 성장이 관건인데 이게 꽤 부정적이다. 파이가 커지지 않으니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무 공간에서는 외국인도 많아진다. 노동력 부족에 고착하다. 1인 가구는 훨씬 늘어난다. 의도적인 가족 분리가 곳곳에서 펼쳐진 결과다. 1980년 4.8%였던 1인 가구는 2013년 25.3%로 넘어 2040년 거의 절반에 달할 전망이다. 독신, 사별, 이혼 중 애초부터 혼자 살아가는 삶을 고른 비혼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 구성, 운영의 패러다임은 변할 수밖에 없다. 소비시장도 바뀌고 주택 형태도 변한다. 특히 늙은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의 증가는 사회 몰락의 출발점이다. 지금의 이케아 세대처럼 스스로 노후 인생을 책임지려는 자발적인 은퇴 준비가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고 일반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절대의 빈곤에 상처받은 인생은 사회가 도맡을 수밖에 없어서다. 재정 압박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다. 가족조차 없이 늙어가기에 사적 이전은 기대에 불과다. 복지 지출의 구성비가 가뜩이나 노인 위주의 편성, 재분배돼 왔기에 2040년 정도면 빚으로 빚을 막는 채무 불이행의 사태로까지 전락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국가부도다. 1인분 인생에서 2인분, 4인분 인생으로 이케아 세대는 은퇴 난민이 될 유력한 예비군들이다. 고학령 저임금의 구조적인 압박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 출산 카드의 포기는 훗날 스스로를 옥죄는 난민 티켓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인생 후반기에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 가난하고 외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다.
좁은 원룸에서 하루 세끼를 걱정하며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지금 일본에서 야단인 고독사의 유력 후보들이다. 챙겨줄 가족도 정부도 없다. 피해자는 그들만이 아니다. 청년 증발은 가속도가 붙어 사회 전체를 거칠고 황량하게 내모는 부메랑일 수밖에 없다. 인구 단절이 낳은 불협화음이 2040년이면 한국 사회 곳곳에 예정된 알람처럼 울려 퍼질 개연성이 높다. 쟁여둔 재혼은 바닥난 지 오래다. 젊은 시절 노인 부양을 위해 상당한 돈을 객출해 냈지만 곳간에서 인신나듯 적자 정부는 이를 기억조차 않으려고 한다.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세금만으로는 이미 복지 지출이 불가능해져 정부는 매년 적자 국채를 찍으며 연명할 뿐이다. 그나마 국채 이자는 나날이 높아진다. 해외에선 잘 사주지도 않는다. 인구 배당금이란 용어가 있다. 출산율 하락이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저출산이 비용 절감을 낳고 이게 가계 저축을 늘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이를 낳으면 돈 나갈 곳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껴둔 돈이 인구 배당금이다. 다만 이론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베이비 부모와 이후에 1인 자녀 정책이 경제 성장과 맞물린 중국의 사례를 빼면 들어맞는 국가는 잘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인구 배당금은 훗날 눈덩이 이자의 빛으로 되돌아올 우려가 높다. 청년 증발이 갈등의 씨앗으로 확인된 지금 제대로 된 합의와 정책으로 최대한 억제시키는 게 옳다.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느릿하되 강력한 인구 정책의 특성이 이를 독려한다. 그러자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다.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그들의 닫혀버린 1인분 인생의 문을 열어 젖힐 것이다. 2040년 이케아 시대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고대한다. 여기까지인데요. 청년들 일자리 마련하는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했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어떤 활동 덕분에 떠올랐는데요. 물론 제가 사는 지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연석, 보도블록을 까는 겁니다. 저는 그 보도블록 까는 게 얼마만큼의 돈이 들고 얼마만큼의 자원 배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도시의 마을 개수가요. 거의 540여 개 정도 됩니다. 일반 군소 기업도 일반 군치고는 꽤 이제 많은 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젊은 일자리 창출에서 하나가 바로 어떤 기업가나 이런 데 들은 것보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것도 비정규직이 될까요? 하지만 아예 없는 일자리보다 하나 만들기 좋다는 게 540여 개의 마을의 스토리텔링 꾸미기 작업들 그리고 또 이것들과 예술가들과 연관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시스템들 그러니까 문화 이미지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인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공감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의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이제 미래 세대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이제 유용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자체 운영 방식을 보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소득이 군이나 시의 경제 지표를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돈 10,000원 하나 만져보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숫자로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젊은이들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창조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 어떠셨습니까? 좀 부분적인 설명을 없애고 책 읽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좀 설명하고 해설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따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관한 부분은 제가 거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읽는 것에 그친 것 같아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 정말 요즘 청년 문제 심각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작은 토론이 바로 훗날의 보석처럼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 걸음의 책이고 한 걸음의 작은 걸음일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그래서 같이 공론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